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군자가 살면 누추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좋은 삶일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잘 살고 있다는 사람보다 못 살고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많고, 치열한 경쟁에서 승자보다 패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는 사람보다 슬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보다 정오를 내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족가락, 즉 만족할 줄 알면 즐겁다는 말과 같이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 한 수를 음미해 보자면은, 산은 높아서가 아니라 신선히 살면 이름을 얻는다. 물은 깊어서가 아니라 용이 살면 영험한 것이다. 이 누추한 방에는 오직 나의 향기로운 덕이 있을 뿐이다. 이끼는 섬 돌을 따라 푸르고 불빛은 주름에 푸르게 비친다. 훌륭한 선비들과 담소를 나누고 비천한 자들은 왕래하지 않으니 거문고 연주하고 금강경 읽기가 좋다. 음악소리 귀를 어지럽히지 않고 관청의 문서를 읽는 노고도 없으니 남양 땅 제갈량의 초려여 서초 땅 양웅의 정자로다. 공자도 말하였다. 군자가 살고 있으니 무슨 누추함이 있으리요? 라고 이 글은 중국 당나라 유우석이 지은 서소를 경계하는 글입니다. 유우석은 자가 몽득이며 21세에 진사가 됐습니다. 왕숭문, 유종문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시도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하급관리로 좌천되었습니다. 누실명은 이 무렵에 지은 글이라고 합니다. 누실이란 누추한 집이라는 뜻이며, 명은 자신을 경계하거나 남의 공덕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쇠북이나 비석 따위에 새기는 문장의 한 종류입니다. 유우성은 신선이 살면 영산이 되고 용이 살면 영험한 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누추한 집에 살아도 덕의 향기가 가득하다면 남양의 제갈량이 살던 초려이며 서초의 영웅이 살던 정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군자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논어의 자한편에 보면 공자가 구이 땅에 거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 그 누추한 곳에 어떻게 살겠느냐고 말하자, 공자는 군자가 사는 곳을 무슨 누추하다고 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우성 선비는 권력 싸움에 밀려나 변두리에서 푸대접을 받으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유유자적하게 군자의 기풍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비록 누추하지만은 날아오르는 공문서 신경 쓰지 않고 거문고 연주와 경서를 읽으며 음악소리와 산수의 풍경에 취하여 사는 운치 있는 선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가 사는 집은 개집이라 하고, 돼지가 사는 집은 돈사라고 합니다. 도둑이 살면 도굴이 되고 신선이 살면 선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국민이 살고 있으면 인류 국가가 되지만 삼류 국민이 살고 있으면 삼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을 대표해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그 나라 위상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한국은 대통령을 2명이나 감옥에 넣고 올바른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시작한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민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다시 또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하는 선두를 달리는 후보자들이 고발사주라는 의혹과 대장동 개발 부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결국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지킬 사람이 문제입니다. 물욕과 권력욕이 가득 찬 사람들이 짐승처럼 싸우고 있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투로 갈수록 거칠어지고 글자로 표현하기 수치스러운 막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령 그 진흙탕 짐승 싸움에서 상대를 이기고 대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잡은 권력을 탈 없이 유지하고 행사할지도 대단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막말 경쟁 진흙탕 싸움을 보면은 앞으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한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삶을 살 수 있을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